요거를 국산으로 살짝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티어보다 성능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10년 뒤 정도에 이제 나오는 거죠. 다음 전투기를 위한 일종의 사전 개발이죠. 미티어 대비 한 절반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비행 속도나 사거리는 거의 미티어를 이렇게 추종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미티어는 한 가지 단점이 기계식 레이더를 써요. 우리가 하려는 장공공은 카밴드라고 목표를 정밀하게 분해하는 능력이 높아요. 탐지율이나 요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거기에 가격까지 싸. 예, 지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KF-21 전투기에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달려있잖아요. 요거를 국산으로 살짝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 미티어보다 성능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건 뭐냐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시제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미사일도 인터넷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이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그게 사용되는데 데이터 링크를 LIG 넥스원이 가져갔고 한화 시스템이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기 시커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대로템 하면 생각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KTX 고속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객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하는 사업 분야가 이제 몇 가지 됩니다. 방위산업, K2 전차, K808 차량용 장갑차가 있고, 또 뭐 플랜트도 있고, 뭐 수소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났는데 사실은 현대로템이 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연구 개발을.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은 대부분 이제 비밀 사업이 많아요. 비닉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밀 사업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현대로템이 계속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덕티드 램제트라는 초음속 유도무기 엔진을 현대로템이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몰랐던 현대로템의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제 시제품 관련된 거 금액은 한 수십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걸 다 묶는 체계 종합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각종 부품 그리고 외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4개 업체가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요.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일종의 시제품 만들어 보는 거고, 하나 이제 몇 개 만들어 보는 거고, 내년에 이제 사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하반기에 아마 또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 개발을 사업을 누가 이제 체계 종합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탐색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체계 종합 이제 이걸 다 묶는 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 요거는 지금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시제품 만들었던 업체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다시 한번 붙을 것 같다. 요거 전에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사업이 있었어요. 2차 사업,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2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을 가져갔어요. 요건 이제 단공공으로 많이 부르는데, 단거리 공대공을 줄여서 단공공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제 이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통 체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는 업체가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만들고 다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이 업체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천궁 3 이게 M샘 블록 3라고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천궁 3도 나중에 향후에 만들어져서 해외 수출하면 LIG 넥스원이 이제 협상의 우선권을 전적으로 협상을 담당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방산의 약간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체계 종합을 기존에 지금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공공은
이제 해외 수출에 우선권을 갖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무기 요거는 이제 체계 개발 완료 시기가 2035년 정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10년 뒤 정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환갑을 바라볼 나이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걔가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연관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무장, 기체, 항공연료 장비. 그럼 이게 계산해 보면 엔진하고 지금 무장을 또 하잖아요. 2035년에 하잖아요. 2035년에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양산될 KF-21 블록 1, 2는 쓰게 되더라도 뒤늦게 써야 된다. 그럼 이걸 왜 개발할까? 다음 전투기를 위한 일종의 이제 사전 개발이죠. 그런 용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미티어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40억 이상 합니다. 40억이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나 꼬마 빌딩 정도 가격을 하겠죠. 한 번 쏠 때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보통 KF-11은 아래다 4발을 답니다. 그럼 한 160억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고가의 무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티어 대비 한 절반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0억, 많으면 3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보통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든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올라서 20억이 된 거고, 20억 정도면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 미티어 절반 가격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비행 속도나 사거리는 거의 미티어를 이렇게 추종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티어가 어떤 장점이 하나 있냐면, 보통 이제 공대공 미사일들은 고체 추진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얻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까지 날아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장거리 공대공, 장공공이나 유럽이 만든 미티어는 덕티드 램제트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마라톤 선수인데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티어가 마하 4, 5 되는데 일단 쏘기 시작하면 마하 4, 5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미국의 암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진체가 타고 그걸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티어나 지금 우리 장공공은 일정한 속도로 쭉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 전투기가 피하기 힘들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미티어도 장점으로 많이 내세우는 게 탈출 불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미티어 같은 경우는 4, 50km 되는데 요 반경 안에서는 전투기가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못 빠져나가. 격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아마 이제 미티어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 이스케이프 존, 탈출 불가 구역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미티어는 한 가지 단점이 그 미사일의 눈, 탐색기가 기계식 레이더를 써요. 그리고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쿠밴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탐지 범위는 넓지만 이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분해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장공공은 카밴드라고, 이거는 이제 파장은 이제 이 빔폭은 좀 좁은데 목표를 정밀하게 분해할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들은 보통 이제 카밴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장공공은 차세대 레이더 시커, 그러니까 A사 방식의 전자주사 방식의 카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미티어와 같은 비행 성능도 갖고 있으면서 탐지율이나 요격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거죠. 거기에 가격까지 싸. 20억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해볼 만한 거죠, 그때는. 일단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국내 개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KF-21은 잘 보시면 전투기잖아요. 전투기가 전투를 하려면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철룡, 장공지가 이제 장공지2가 KF-21 장착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35년 이후에 장공공, 단공공 이런 것도 이제 달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유도 무기들의 추세가 초음속, 극초음속 무기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로템이 그런 추진기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KF-21 수출에 약간 걸림돌이 이거예요. 엔진도 문제지만 무장이 다 이제 유럽 나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할 때 요 나라들의 정부들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렇게 KF-21 수출할 때 이제 걸리는 게 많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미티어라든가 지금 이제 AIM-2000 이런 것들은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이제 팀을 짜서.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이제 제가 KF-11 엔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414 엔진은 미국의 G사라는 회사가 만드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미티어라든가 이 유럽산 모장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개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다 지분이 있어서 이 나라들한테 수출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하면 그냥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만 해주면 KF-21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KF-21에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에 사실은 이게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KF-21에 지금 장착을 예정하고 있는 국산 유도 무기들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KF-21 수출이 잘 돼야 얘도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묻어가는 애들이에요. 혼자 팔기는 좀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 확충이라는 게 KF-21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국산 미사일 수출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도 한번 있었어요. 물론 우리 KF-21은 아직 수출이 안 됐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독일의 딜사가 이제 그 AIM-2000 지금 이제 우리 KF-21을 똑같이 쓰는데 독일의 딜사하고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독일 정부가 수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한 몇 년간 못 받았었어요. 미사일을. 그 주문을 했는데 미사일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국산 공대공 무장이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KF-21 어디 수출하려고 하는데 독일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독일 정부가 안 돼. 그러면 미티어랑 그 AIM-2000 아이리스-T를 장착을 못 해요. 그럼 전투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